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 프로 캔들 헌터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요,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 그리고 시장의 지수 역행 테마주들이 일부 반등이 나와주면서 아직 지수가 보합권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지수 조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오늘 한번 살펴볼 종목은 바로 한신기계라는 종목이고요. 한신기계는 다들 아시다시피 원전 수혜주, 자, 원자력 발전 관련 수혜주다. 자, 원자력 발전 관련 수혜주. 자, 이런 종목들도 어쨌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현재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한신기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한신기계는요, 원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이제 크게 반등과 이제 상승을 보여준 모습이라고 판단이 들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되는 신호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제 이평선들이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와중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닥권 구간에서 중간중간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이 물량 테스트를 한다라는 점이 추세를 한번 전환시키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신호탄이지 않나,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신호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뒷바탕 될 만한 이슈와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원전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달에 10월 내에 있을 나름대로의 이제 원전 수주 관련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신기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조금 난감하실 수도 있지만, 10월에 있을 일정,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이 원전 산업이 어떤 식으로 조금 이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8월 29일 날에 나온 기사고요.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이집트와 그리고 루마니아 원전 설비 기자재. 잠시만요. 네, 이집트와 원전 설비 기자재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자, 이런 기사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체크하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은, 자, 여기 800억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그리고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마니아 삼중 수소 제거 설비 사업의 기자재가 오는 10월부터 발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대규모 일감이 시중에 공급되며 원전 생태계 회복에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원전 관련 수혜주들이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로서 시장에 반응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9일 날에 한전아트센터에서는 원전 수출 일감 통합 설명회를 열고 104개 품목 그리고 800억 원 규모의 해외 사업 기자재 발주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이집트 엘다바 사업의 기자재 발주를 오는 10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 자, 6월까지 지속적인 공급과 발주 후 6개월 내 계약 체결이 목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시점부터 내년 6월까지는 중간중간에 원전 관련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 설비는 11월부터 발주해서 내년 12월까지 계약을 마무리 짓는다라고 합니다. 자, 산업부는 이번 해외 일감 발주 등을 통해서 자, 올해 총 3조 5천억 원의 규모의 일감을 발주한다. 자,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SML, 그리고 기술 개발 및 산업 기반 구축과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 마련 등을 통해서 자, 이 원전 산업계의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2027년까지 5조 원의 규모, 그리고 해외 원전 설비 프로젝트 수주,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을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자, 강경성 산업부 2차 차관이 이제 얘기한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특정적인 재료와 일정이
포함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어쨌든 수주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정부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물론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립되는 구조 속에서 반대되는 의견들과 아니면 원전 수출에 대한 수주 관련 이슈는 충분히 중간중간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시점과 임박한 차트의 위치까지도 잘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점쳐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제 개인적인 결론이라는 겁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들은 중장기 이평선들의 물량들을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으로서 전 보여진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테스트하고 난 이후에 바닥권 자리에서 저렇게 물량을 먹어주면서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과 단기 이평선들을 밀집시키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때 올랐었던 특정 이슈들은 마찬가지로 그 SML 관련주 수혜주로 이제 정부에서 원전 부문을 예산을 확대한다라는 이슈로 올라간 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채비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이 원전 관련 테마들의 방향성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당연히 시장에서는 올라갈 테마에 대한 공백이 있는 시점에 맞물려서 재료가 터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차트상 위치로서는 아직까지는 물량의 소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안정적인 자리가 오기까지는 제가 볼 땐 6,000원대 안착까지는 와야지 여기 위에 있는 200일 이평선과 242평선 그리고 122평선이 맞물리는 자리에서 매물대가 조금 가벼워지는 시그널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6,000원 라인을 안착시키는지 안착시키는지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시기와 상황을 내다본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여기 지금 눌러주는 자리에서 아래 꼬리가 지금 달리면서 5,17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래 없이 횡보 수렴을 하다가 20일 이평선과 맞닿는 자리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시점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일 수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와 차트 이런 재료적인 측면들을 같이 고려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들과 실제로 이렇게 부각받을 수 있는 시그널, 자,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실시간 정보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 자, 여기가 제 직통 연락 번호입니다. 이 배너 번호에 숫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과 재료 그리고 차트적으로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에 대한 그런 시그널의 정보들을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10월 달에 있을 여러 일정들이 많습니다. 큼지막한 일정과 빅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눈을 돌려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들어서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자, 반도체 미증시 상장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탄소 배출권 관련한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나머지 내용들도 꼭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자,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부산에서 국제 OTT 시상식이 있습니다. 자, 10월에 국내 최초로 열리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내 최초 국제 OTT 시상식인 ACA, 자,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 그리고 글로벌 OTT 어워드를 오는 10월에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해외의 투자사 그리고 제작사, 미디어사 등을 대상으로 자, 쇼케이스를 개최해서 국내외 OTT사의 공동 제작, 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우수 콘텐츠의 해외 방영 계약 등을 자, 이끈다는 목표로 이렇게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10월에 있을 이런 이벤트, 자, 국내외 투자 유치, 그리고 제작사, 투자사,
교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10월 일정주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자, 그 관련주 중 첫 번째 OTT 10월 일정주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자, OTT 셋톱박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고 해외 단일화된 유통망을 구축해서 지역별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중동, 아프리카, 오픈마켓 거래업체 등이 동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업체는 유일한 상황이다. 자, 따라서 10월에 있을 이 OTT 이제 국제 시상식 행사에 맞춰 가지고 그에 맞는 일정주가 당연히 시세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 자, 대략적으로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390%, 부채 비율도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보율은 반대로 800%가 넘어가고요. 자,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일정주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관심 있는 이런 차트와 나름대로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한 개 준비를 했고,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어쨌든 역배열 구간에서 역배열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지만은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이 고점들을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이 윗꼬리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일정주, 자, 이 OTT 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시세 분출이 아주 유력한 종목이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매집 흔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평가 품절주입니다. 저평가 품절주.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되지는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또한 적기 때문에 품절주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크게 반등이 나와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동비율, 자, 유동비율이 390%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 기업 가치의 유보율은 30%밖에 되질 않고요. 자, 그러는 와중에 기업의 자산잉여금이 8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바로 저평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OTT 일정과 관련해서 충분히 부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첫 번째 종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EU 10월부터 철강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자, 탄소세를 처음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4월에 도입이 확정된 CBAM은 철강과 그리고 이후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추정치에 대해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바로 CBAM이라는 것이요. 자, 이 CBAM의 도입에 따라서 자,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자, 별도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자, 전환기에는 각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자,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탄소 배출량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대표 종목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차트가 완성되어 있고 기업 내용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일정주입니다. 자, 동사는 한국포리얼 주로부터 2003년 물적 분할로 설립된 화학 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EOA, 그 다음에 ETA, DMC, AM 등의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타 화공약품 등을 상품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 EOA 시장 점유율 21%, 그 다음에 ETA 부문 시장 점유율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 비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37%, 그리고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 부채 비율이 작다는 거.
그리고 유동 비율도 뭐 137% 정도 된다라는 점.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계속적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패턴, 그리고 조정, 그리고 다시 급등 이후에 거래 없이 눌러주는 패턴.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았었는데 다시금 중간중간 점진적으로 물량을 흡수하는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러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는 꺾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은 발생하지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꺾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정 주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이런 차트의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종목도 저평가 품절주에 포함이 된다. 자, 이런 일정주들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뭐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한두 종목 편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반도체 장비 수혜주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혜주. 자, 지수 연계 테마이면서 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자, 미국 상장을 앞둔 ARM입니다. ARM. 삼성과 애플, 엔비디아 투자를 받는다. 자, 최대 1억 달러랍니다. 1억 달러. 자, 작은 규모가 아니죠. 자, 올해 최대 IPO 임박. 자, 인텔, 알파벳, AMD 등도 참여할 듯. 자, 이렇게 올해 최대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등의 투자를 받으면서 자,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설계 부분의 90% 이상을 점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요. 소프트뱅크는 이 ARM을 소유한 기업이고 이 ARM의 기업 가치를 대략적으로 환산했었을 때 500억에서 550달러, 한화로 약 66조에서 72조 정도 되는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80조 원이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 알려주고 있다 보니까 자, 이 종목이 미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곧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 여지에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일정주는 바로 반도체 관련 테마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달에 반도체 장비 기업인 IMT라는 이 기업도 10월 달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EUV 그리고 HBM 시장 공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레이저 프로브카드 세정 장비, 자, 그리고 고대역 폭 메모리, 그 다음에 CO2 링, 프레임 웨이퍼 세정 장비 등을 어쨌든 이제 이 패키징 몰드 레이저 세정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자, 특히나 EUV 마켓 레이저 베킹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IMT라는 기업이다. 자, 즉 9월부터 10월까지 이 반도체 장비 섹터들에 대한 이런 호재성 기사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일정주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자, 액정, 표시장치의 제조업과 판매 등을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1998년 6월 30일에 설립되었고 2001년 5월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TST,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의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재무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동 비율이 300%, 부채 비율이 39%밖에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454%, 그리고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8,700억이고 유통비율은 44% 정도 된다. 자, 일단 기업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일단 반도체 관련 수혜주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동종 이런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들의 시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면서 차트적으로 괜찮은 기업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관련 일정주 세 번째 차트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면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의 흐름상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한번 그어봤었을 때 이 박스권 그래도 하단부 근처에
위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 그리고 실질적인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부터 차익 실현을 한다는 접근으로 충분히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이 상단부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 이상 목표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나스닥 반도체 기업, 즉 암이 상장한다라는 그런 이슈 덕분에 반도체 관련 수주들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한 일정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총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9월달과 10월달에 있을 일정주. 자, 첫 번째 OTT. 자, 국제 시상식이 10월달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10월 OTT 시상식.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암과 IMT가 상장한다라는 이 반도체 호재성 이슈. 자, 이런 3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여지가 맞물린 시점에서 큼지막한 이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자, 그리고 어쨌든 대형 규모, 이런 대형 규모의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 이런 상장 이슈가 있었을 때 보통 일정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을 하나 둘씩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10월 일정이 되기 전에 먼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임박한 시점에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과 어떤 차트가 괜찮은 자리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자, OTT와 탄소 배출권, 그리고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이슈들을 내가 그래도 한번 참여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고 어떤 일정에 맞춰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즉시, 자, 3가지가 중요하다.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OTT, 두 번째 탄소 배출, 세 번째 반도체. 이 3가지에 대한 정보들과 일정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자,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부산에서 국제 OTT 시상식이 있습니다. 자, 10월에 국내 최초로 열리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내 최초 국제 OTT 시상식인 ACA, 자,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 그리고 글로벌 OTT 어워드를 오는 10월에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해외의 투자사, 그리고 제작사, 미디어사 등을 대상으로 자, 쇼케이스를 개최해서 국내외 OTT사의 공동 제작, 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우수 콘텐츠의 해외 방영 계약 등을 자, 이끈다는 목표로 이렇게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10월에 있을 이런 이벤트, 자, 국내외 투자 유치, 그리고 제작사, 투자사, 교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게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10월 일정주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자, 그 관련주 중 첫 번째 OTT 10월 일정주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자, OTT 셋톱박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고 해외 단일화된 유통망을 구축해서 지역별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중동, 아프리카, 자, 오픈마켓 거래업체 등이 동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업체는 유일한 상황이다. 자, 따라서 10월에 있을 이 OTT 이제 국제 시상식 행사에 맞춰 가지고 그에 맞는 일정주가 당연히 시세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 자, 대략적으로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390%, 부채 비율도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보율은 반대로 800%가 넘어가고요. 자,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일정주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관심 있는 이런 차트와 나름대로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한 개 준비를 했고,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어쨌든 역배열 구간에서
자, 역배열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지만은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이 고점들을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이 윗꼬리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일정주, 자, 이 OTT 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시세 분출이 아주 유력한 종목이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매집 흔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평가 품절주입니다. 저평가 품절주.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500억 밖에 되지는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또한 적기 때문에 품절주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크게 반등이 나와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동비율, 자, 유동비율이 390%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 기업 가치의 유보율은 30%밖에 되질 않고요. 자, 그러는 와중에 기업의 자산 잉여금이 8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바로 저평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OTT 일정과 관련해서 충분히 부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첫 번째 종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자, EU 10월부터 철강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자, 탄소세를 처음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4월에 도입이 확정된 CBAM은 철강과 그리고 이후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추정치에 대해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바로 CBAM이라는 것이요. 자, 이 CBAM의 도입에 따라서 자,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자, 별도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자, 전환기에는 각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자,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탄소 배출량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대표 종목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차트가 완성되어 있고 기업 내용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일정주입니다. 자, 동사는 한국포리얼 주로부터 2003년 물적 분할로 설립된 화학 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EOA, 그 다음에 ETA, DMC, AM 등의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타 화공약품 등을 상품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 EOA 시장 점유율 21%, 그 다음에 ETA 부문 시장 점유율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비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37%, 그리고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 부채 비율이 작다는 거, 그리고 유동 비율도 137% 정도 된다라는 점.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계속적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패턴, 그리고 조정, 그리고 다시 급등 이후에 거래 없이 눌러주는 패턴.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았었는데 다시금 중간중간 점진적으로 물량을 흡수하는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러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는 꺾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은 발생하지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꺾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정주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차트의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종목도 저평가 품절주에 포함이 된다. 자, 이런 일정주들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한두 종목 편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반도체 장비 수혜주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혜주. 자, 지수 연계 테마이면서 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자, 미국 상장을 앞둔 ARM입니다. ARM. 삼성과 애플, 엔비디아 투자를 받는다. 자, 최대 1억 달러랍니다. 1억 달러. 자, 작은 규모가 아니죠. 자, 올해 최대
IPO 임박, 자, 인텔, 알파벳, AMD 등도 참여할 듯. 자, 이렇게 올해 최대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등의 투자를 받으면서 자,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설계 부분의 90% 이상을 점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요. 소프트뱅크는 이 ARM을 소유한 기업이고, 이 ARM의 기업 가치를 대략적으로 환산했었을 때 500억에서 550달러, 한화로 약 66조에서 72조 정도 되는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80조 원이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자, 이 종목이 미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곧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 여지에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일정주는 바로 반도체 관련 테마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달에 반도체 장비 기업인 IMT라는 이 기업도 10월 달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EUV 그리고 HBM 시장 공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레이저 프로브 카드 세정 장비, 자, 그리고 고대역 폭 메모리, 그 다음에 CO2 링, 프레임 웨이퍼 세정 장비 등을 어쨌든 이제 이 패키징 몰드 레이저 세정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자, 특히나 EUV 마켓 레이저 베킹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IMT라는 기업이다. 자, 즉 9월부터 10월까지 이 반도체 장비 섹터들에 대한 이런 호재성 기사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일정주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자, 액정, 표시장치의 제조업과 판매 등을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1998년 6월 30일에 설립되었고 2001년 5월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TST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의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재무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동 비율이 300%, 부채 비율이 39%밖에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454%, 그리고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8,700억이고 유통비율은 44% 정도 된다. 자, 일단 기업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일단 반도체 관련 수혜주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동종 이런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들의 시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면서 차트적으로 괜찮은 기업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관련 일정주 세 번째 차트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면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의 흐름상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한번 그어봤었을 때 이 박스권 그래도 하단부 근처에 위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 그리고 실질적인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부터 차익 실현을 한다는 접근으로 충분히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이 상단부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 이상 목표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나스닥 반도체 기업, 즉 Arm이 상장한다라는 그런 이슈 덕분에 반도체 관련 수주들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한 일정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총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9월달과 10월달에 있을 일정주. 자, 첫 번째 OTT. 자, 국제 시상식이 10월달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10월 OTT 시상식.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Arm과 IMT가 상장한다라는 이 반도체 호재성 이슈. 자, 이런 세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여지가 맞물린 시점에서 큼지막한 이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자, 그리고 어쨌든 대형 규모, 이런 대형 규모의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 이런
상장 이슈가 있었을 때 보통 일정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을 하나 둘씩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10월 일정이 되기 전에 먼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임박한 시점에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과 어떤 차트가 괜찮은 자리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자, OTT와 탄소 배출권 그리고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이슈들을 내가 그래도 한번 참여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고 어떤 일정에 맞춰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즉시 자, 세 가지가 중요하다.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OTT, 두 번째 탄소 배출, 세 번째 반도체.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들과 일정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